네,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세션은요, 엔드투엔드 IoT 애플리케이션 구현이라는 주제로 소프트웨어 에이지 코리아의 전찬희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엔드투엔드 IoT 애플리케이션이라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IoT 영역을 보면 상당히 네. 많은 영역에서 네.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네. 엔드투엔드는 네. 제일 밑단의 디바이스에서부터 네. 제일 밑단의 엔드 유저가 보는 네. 어플리케이션 아니면 솔루션 화면까지에 이른다는 그 엔드투엔드의 의미입니다. 네. 자, 먼저 그 회사 이름이요. 예. 전 좀 이게 회사 이름이 아닌 줄 알았어요. 소프트웨어. 아니, 어떻게 소프트웨어를 회사 이름으로 가질 수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데?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회사 이름으로? 예. 이게 회사를 가질 수 있는 겁니까? 지금은 아마 힘들겠죠. 네. 보시면은 언제 만들어졌는데 회사가? 네, 저희 회사가 이제 1969년도. 이야, 굉장하다. 네, 되게 올해 69년생입니다. 야, 69년생이면 여기 시청자들 중에서 여기 설립연도보다 더 먼저 태어나신 분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들 중에서. 예. 네. 그래서 그 독일에서 만들어진 회사고 그 당시에는 이 이름을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AG라고 하는 거는 네. 영어로 치면 어떤 이 콜포레이션 같은 그렇죠. 뜻이거든요. 주식회사 같은 뭐. 주식회사 소프트웨어라는 네네. 이름으로 소프트웨어. 네. 아시면 되겠습니다. 전 세계 이제 한 4,000명 정도의 직원들이 있는 거고. 네. 예. 원래는 이제 어떤 아이템이었습니까? 처음에 창업했을 때는. 네. 저 시절에는 그 아다바스 내추럴이라고 하는 메인프레임 쪽 DBMS거든요. 네네. IT 오래 계신 분들은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네. 그걸 통해서 그 회사가 설립이 됐고 그걸 쭉 그 비즈니스를 하다가 야. 2000년대 초반부터 다른 제품들을 네네. 같이 인수나 합병을 통해서 하면서 요새 이제 IoT 네. 쪽에 많이 집중하고 있나 보죠? 예, IoT를 차세대 어떤 비즈니스 드라이버로 생각하고 네. 본사에서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향성 맞게 잡으신 것 같은데 워낙 IoT 쪽 플레이들이 많아가지고 예. 오늘 한번 그 구체적으로 예. 그 블라블라보다는 예. 그 소프트웨어 에이지만의 IoT 플랫폼만의 뭔가 특징들 이런 예, 것들 좀 예, 얘기해 주면 예. 좋을 것 같아요. 예. 네네. 자, 일단은 IoT에 관심은 엄청 많다는 것은 예, 다들 알고 예, 있는 예. 거고요. 네. 예. 특별하게 여기서 또 그거 말고 뭐 얘기하실 거 있습니까? 보시면은 유틸리티랑 텔레콤 아. 쪽이 제일 높은데요. 아, 저희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텔레콤 쪽에서 IoT 그리고 방송 쪽 이런 네. 데서 많이 하고 있고 네. 뭐 특별한 건 없지만 이 가버먼트보다는 진짜 민간 쪽에서 네네. IoT에 대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계속 드라이브 하고 있다. 네네. 그 의미로 이제 네. 넣었습니다. 자, 아까 엔드투엔드라고 했는데 좀 예. 약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네. 예, 지금 IoT 가. 보시는 화면이 하이 레벨로 봤을 때 IoT에서 데이터가 흘러가는 이제 과정입니다. 데이터 플로우. 네. 예, 그래서 제일 처음에 IoT니까 어떤 디바이스나 그렇죠. 어떤 사람에서 발생하는 네네. 데이터들이 있죠. 네네. 그 데이터들을 네. 소스로부터 이제 센서링이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소프트웨어 에이지는 그 이런 센서로부터 수집되는 거 말고도 기존에 예. 어떤 사람에서부터 나온 것도 그 데이터를 보시는 거군요. 예, 그렇죠. IoT에. 예. 오케이. 그러니까 커넥티드 디바이스, 커넥티드 네네. 피플 뭐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네네.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디바이스로부터 소스로부터 데이터가 이제 수집이 되고 그렇죠. 그 수집이 된 데이터를 네. 그 수집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 네. 부분이 이제 인테그레이션 영역인데 네. 센서로 오는 실시간 데이터 플러스 기업 내 다른 시스템으로부터 들어오는 배치성 데이터. 이건 뭔가 이게 프로토콜과 API가 잘 돼 있어야겠네요. 그죠? 예, 그렇죠. 네네. 인테그레이션을 하려면 그렇죠. 많은 걸 지원을 해야 네. 되죠. 그래서 통합이 되면 데이터를 통합을 하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됩니다. 네. 데이터만 모은다고 어떤 그 기업의 가치가 증가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를 이용해서 분석을 통해서 기업에게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네.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게 IoT의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 될 텐데 네. 그래서 데이터 프로세싱 영역에서는 이 앞에서 설명 들으신 세션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그 네. 앞에서 모여있는 이 수많은 데이터, 즉 빅데이터죠. 빅데이터를 R이나 이런 분석 도구를 통해서 어떤 룰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측 룰을 만들면 네네. 그걸 가지고 이제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주는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분석의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액션을 취하는 어떤 프로세스를 실행할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떤 사람한테 얼러트를 줄 수도 있고 뭐 다른 시스템을 콜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전체 데이터 플로우에 대해서 예. 소프트웨어 에이지는
관련된 어떤 그 솔루션이라든지 예. 플랫폼에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죠. 예, 저희 회사가 제공하는 건 이 전체 엔드투엔드의 모든 솔루션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보시면은 네. 저걸 이제 그 어떤 하이 레벨로 다시 이제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제일 밑단에 네. 커넥티드 피플하고 커넥티드 띵스가 있죠. 네네, 그렇죠. 이 부분은 하드웨어 쪽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회사 영역이 아니고 네.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를 게더링하는 엣지 서비스부터 그다음에 그 데이터를 받아서 분석하고 대시보딩하고 그다음에 연계를 해주는 플랫폼 서비스 영역이 저희 소프트웨어 에이지가 제공하는 그 솔루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런 걸 통해서 제일 윗단에 있는 솔루션이나 애플리케이션들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그런 기반이 되는 이제 플랫폼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요 네. 플랫폼 서비스가 이제 핵심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요거의 유니크한 특징들 몇 가지 보도록 하죠. 네. 근데 그 전에 먼저 어떤 데서 아까 뭐 영상에도 나왔는데 예, 예. 뭐 저도 소프트웨어 에이지를 저는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소프트웨어는 예. 알고 있어요. 단어 알고 있었는데 이게 회사명이라는 건 오늘 처음 알았어요. 네. 예. 많은 분들도 그럴 것 같거든요. 근데 예. 여기가 과연 요새 IoT 한다는 데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예. 여기가 또 어떤 식의 걸 어디 하고 있지 궁금해할 거거든요. 몇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더 빠를 네, 것 같아요. 저희 회사에서 이제 글로벌하게 사례를 IoT 관련된 사례를 모아봤을 때 크게 네 가지 카테고리로 그 유즈 케이스가 나눠졌습니다. 네. 제일 위에 보시는 게 이제 예방 정비인데요. 프리딕티브 메인터넌스 주로 뭐 제조나 설비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네. 그래서 어떤 설비의 그 센서 데이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이 장비의 그 정비를 미리 선제적 AS라는 거죠. 선제적인 네네. AS 쪽에 언제쯤 이게 교환이 돼야 된다라고 그렇죠. 이제 분석을 네.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이고 커넥티드 커스터머는 리얼타임 마케팅하고 비슷한데요. 실제로 그 커스터머 일반 대중입니다. 특정 지어지지 않은 일반 대중에 대해서 이 사람의 특징들, 나이라든가 어떤 얼굴 인식을 통해서 이제 기분 이런 것도 알 수가 있거든요. 아, 네. 그런 걸 통해서 이 고객한테 맞는 맞춤화된 마케팅 활동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런 형태로 사용하는 케이스가 있고요. 스마트 로지스틱스는 이제 물류 쪽에서 사용을 하는 케이스인데 옆에 이제 존슨앤존슨이나 로얄 덜치웨거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사례인데요. 로얄 덜치웨거 같은 경우는 항만을 관리하는 회사입니다. 네덜란드 회사인데 거기서 배가 들어오고 나갈 때 어떤 컨테이너를 싣고 내리고 하잖아요. 네네. 그랬을 때 이 배의 대기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여주는 덱을 최대한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실시간으로 배에 대한 정보 네. 받아서 이렇게 스케줄링을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미터링이나 매니팩처링은 일반적으로 이제 그 스마트 팩토리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니면 품질 개선 쪽입니다. 그래서 보시나 슈베링앤하세, 뭐 코카콜라 이런 데서도 사용이 됐고요. 네. 슈베링앤하세 같은 경우는 구리를 만드는 회사예요. 네. 구리를 만들어서 차에도 들어가고 비행기에도 들어가고 합니다. 근데 품질 검사를 이 구리선에 한 500m, 500m 기준으로 하다가 저희 제품을 들어가면서 그 2.25mm, 야, 25mm? 예, 야. 25mm 단위로 이 500m에서? 예. 야. 그래서 25mm 단위로 이 구리선의 품질을 검사를 하는 거예요. 네. 물론 검사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신호를 계속 받아서 실시간으로 이게 그 전기가 잘 통하는지. 그러니까 옛날에 500m 해가지고 500m 단위로 했으니까 이거 아니면 500m짜리를 그냥 버리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25mm밖에 안 예, 받고. 예. 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전체 품질 검사가 안 됐어요. 네. 샘플링을 해서 했는데 지금은 전 품질 검사를 합니다. 근데 이게 왜 효과가 있냐면 네. 잘못된 구리가 이제 납품이 되면 비행기나 차량에서 이제 고장이 발생하거든요. 네네. 거기에 대한 클레임을 해결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요. 네. 근데 전수 검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게 확실히 많이 네. 죽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이사님께서 이제 국내에 이제 네. 회사들을 이제 만나시면은 예, 이 네 가지 분야 중에서 예. 어떤 분야가 국내 요게 좀 그 소프트웨어 에이지 IoT 플랫폼이 적용하게 그래도 우리나라 특성상 어떤 분야가 좀 더 수요가 있을 것 같아요? 느낌상으로. 저희들이 주로 드라이브 했던 데가 있긴 있습니다. 이제 네. 그 예방 정비하고 네. 마케팅 쪽 네. 했는데 실제로는 이
고객의 네. 어떤 니즈를 그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고객이 저런 예방 정비라고 하면은 어떤 특정 설비에 대해서 얘를 예방 정비를 해야 되죠. GE 같은 경우는 발전기를 한 건데 네, 그렇죠. 발전기에 이 스파크를 언제 교환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이 스파크의 이제 평균적인 수명 주기는 있잖아요. 네, 근데 네. 그 기간이 아니라 사용 환경에 따라서 얘가 빨리 망가질 수도 있고 좀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네. 그런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나 어떤 센서링 되는 데이터에 기반해서 얘가 언제 교환이 필요하다라고 예측하는 모델이 필요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앞서 들으신 어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예측 모델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모델이 많이 어떤 그 수립이 돼야지 네. 실제로 이 실제 분석 엔진이 사용이 될 수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빅스터 같은 회사가 많이 예. 활성화될수록 예, 맞습니다. 소프트웨어도 또 활성화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자, 실제로 이렇게 많은 플랫폼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예, 예. 플랫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IoT 관련된 예. 그 분야별 정보 회사들이 많은데 여기서 이제 그 소프트웨어 에이지만의 특징은 뭐가 있는지 이제 알아보도록 하죠. 네. 네. 자, 디바이스 연계하는데 다들 디바이스 연계는 된다고 그러잖아요. 네, 예. 근데 여기만의 뭐가 어떤 점이 좋다는 겁니까? 네, 저희 그 컴포넌트 중에 큐뮬러시티에서 제공하는 제품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인데요. 네. 보시면은 이제 그 다른 플랫폼보다 더 많은 그 디바이스를 서포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400개 이상의 프로토콜. 예. 프로토콜도 그렇고 기존 데이터 이렇게 왼쪽에 보시는 거는 네. 기존 디바이스거든요. 오케이. 아. 이미 그 기업 쪽에서 오케이, 갖고 오케이. 있는 디바이스 아. 연결을 위한 기능들이고 그리고 요즘 최근에 나오는 디바이스들은 다 저런 MQTT나 네, REST 네, 네. 저런 프로토콜이 같이 내장된 이 디바이스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런 것들은 디바이스에 상관없이 표준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이제 인터페이스가 가능하고 네. 기존에 갖고 있는 그 디바이스들라도 저희는 계속 그 서포트하는 디바이스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런 이제 엣지단, 예. 엣지단의 뭐 이렇게 IoT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실 때 지금 요 장표에 나와 있는 예. 그 이제 기존 디바이스 또 신규 디바이스 연계 관련된 이런 포인트들, 예. 이런 포인트들을 체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이런 포인트들. 실제로 네. 큐뮬러시티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네네. 저런 리스트 같은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연계되는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저희는 이 관리 플랫폼을 클라우드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디바이스 연결 정보, 그 다음에 디바이스 자체에 대한 정보, 이 디바이스로부터 어떤 데이터가 이렇게 수집이 될 수 있는지, 네. 그리고 어떤 데이터가 현재 수집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디바이스 관련된 관리 기능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권한 관리라든가, 디바이스 새로 등록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실제로 이 연결을 위한 SDK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걸 갖고 또 커스텀하게 원하는 대로 이제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바이스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라고 하시는 그렇죠. 거네요. 예. 근데 아까 SDK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뭐 다양한 방식으로 금방금방 쉽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까? 예, 스크립트 방식으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네. 랭귀지를 제공을 합니다. 뭐 네네. 자바, C라든지 뭐 어떤 예, 그리고 요즘 뭐 파이썬이나 파이썬, 뭐 그쵸, 스크립트 파이썬. 레벨로 하는 것들 많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지원한다. 네. 자, 실시간 분석. 그래서 디바이스가 연결이 되고 이제 데이터가 수집이 되기 시작하면 네. 거기에 대한 이제 분석을 통해서 이 데이터를 활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분석을 해가지고 어떤 액션을 취할지까지 네. 가야 되는데 네. 실시간 분석을 위해서 저희 이제 아파마라고 하는 제품을 갖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왼쪽에 보시는 현업 이거는 일반 큐뮬러시티 IoT 플랫폼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고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 분석과 개발자 이쪽 영역은 아팜을 써가지고 좀 더 복잡한 룰을 네.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그냥 단순히 어떤 이벤트가 뭐 예를 들어서 온도라고 하면 온도가 150도 이상이면 어떤 알람을 날려라. 어떤 임계치를 예. 네. 그 정도의 네. 이제 오케이. 분석 기능이고 네. 오른쪽은 A라는 디바이스가 온도가 100도 그 시간 레인지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분 상관관계들을 다양한 상관관계들을 둬가지고 10분 동안 뭐 어떤 이벤트가 이렇게 패턴을 그렇죠, 통해서 그렇죠. 발생을 하면 아니면 다른 데이터랑 같이 머지를 해서 분석을 할 수도 있고요. 좀 더 심층적인 분석이 가능하다는. 네. 근데 이런 것을 이런 걸 쓰려면 예. 그래도 어느 정도 어떤 정도의 그 뭐랄까요
능력, 어떤 자질, 능력, 뭐 프리레퀴시 어떤 사람들이 이걸 쓸 수 있는 겁니까? 아무나 쓸 수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 툴을. 아, 이 툴 자체의 이제 그 개발 랭귀지는 네. EPL이라고 하는 자체 이제 스크립트 레벨의 랭귀지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자바를 하셨으면 개발 자체는 크게 어렵지는 않고요. 중요한 것은 이 자바를 갖고 개발을 하는데 이 분석 룰이 중요합니다. 네. 룰이 어느 정도 디파이 돼 있어야지 그걸 이제 랭귀지로 구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서 그 빅데이터 분석 같은 데서 룰이 이제 그 분석이 돼서 나옵니다. 네. 그 아까 말씀하셨지만 국내에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네, 영역 그렇죠. 자체가.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분들이 하는 역할이 어떤 이렇게 예측 모델을 만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상관관계 분석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측 분석을 만들게 되는데 그 분석 만들어진 모델에다가 저희가 들어오는 실시간 데이터를 그 인자로 넣게 되고요. 네.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네. 그리고 가시아 부분은 심플한 어떤 상태만 보여주는 가시아 부분 왼쪽 부분이고요. 그리고 어드밴스드하게 좀 EUC 엔드 유저 컴퓨팅처럼 좀 인터랙티브하게 할 수 있는 가시아 부분이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들어온 데이터를 어떻게 잘 같이 조화롭게 보여줄 거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 가시화 툴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냥 예. 뭐 알데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서드 파티하고도 연동 같은 것도 될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가시화 툴은 여기서 제공된 툴만 쓸 수 있는 겁니까? 실제 IoT 플랫폼에서 보면 지금 요 스택 중에 필요한 부분은 다른 거를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 가시아 부분도 저희가 제공하는 뭐 메시존이라고 하는 네. 제품을 쓸 수도 있고 다른 제품이 필요하면 다른 제품을 써가지고 할 수도 네네. 있습니다. 알 같은 것도 연기할 수 있는 거고. 예. 네네. 자, 인테그레이션 API. 네. 예. 제일 앞에 보시면은 이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들어온 데이터 플러스 네. 기업 내 존재하는 다른 데이터까지 포함을 해서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네. 기업 내 존재하는 다른 데이터랑 뭐 ERP라는 이제 MES.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연결을 하려면 인티그레이션 영역에 이제 기능이 필요합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는 많은 고객분들이 이미 쓰고 계시는 웹메소드 많이 알죠. 예, 웹메소드라고 하는 제품이 네네. 있습니다. 그거 이걸 가지고, 인수 예. 이걸 인수한 겁니까? 예, 웹메소드를? 네. 예. 오케이. 자, 보시 사례인데요. 어떤 사례인가요, 이건요? 보시 사례인데요. 사실 보시는 저희 회사랑 같이 독일에 있어가지고 코어 이노베이션이라고 해서 인더스트리 4.0을 달성하기 위해서 보시와 소프트웨어 에이지가 서로 이제 인력을 투자를 해가지고 네. IoT 4.0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그 중에 한 개인데요. 보시도 IoT 클라우드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 각 어떤 제품을 만드는 공정이 쭉 있으면 그 공정별로 as is는 공정이 끝난 다음에 모든 품질 검사를 했는데 네. 지금은 아파마 그 분석 엔진을 통해서 각 단계별로 품질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봤을 때 이 소요되는 시간하고 어떤 이 품질 측면에서 상당히 그 높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말씀드리니까 그 뭐 인더스 4.0, 4차 산업혁명 예, 마다 예. 모시든 간에 예. 앞으로 시대는 아까 그 어느 회사인가 거기 구리를 예, 500m로 전수 검사한 거를 예. 지금 25mm로 예. 바뀐 것처럼 예. 모든 분야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예. 네. 그러면 경기에도 빨라지고 훨씬 더 코스트 이펙티브해질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디시전 메이킹도 훨씬 더 정확해질 예, 예. 거고 그런 시대로 가는 것 같네요. 지금 예. 말씀드리니까. 국내에서는 그런 룰이 필요한데 룰에 대한 아직 그 어떤 난리지가 생성이 안 되다 보니까 네네.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긴 합니다. 자, 렉스마크는 프린터 회사인데 프린터 예, 회사는- 렉스마크는 네. 에이스 관련된 거로서 예, 맞습니다. 그 선제적인 예방. 예, 뭐 프린터의 토너를 미리 파악을 해서 가서 이제 정비를 해준다던가 하는 그런 식의 케이스입니다. 네. 자, 뭐 저희 회사 전체 이제 주요 제품 스택인데 아리스라고 하시면 네. 아시는 분들이 있을 테고 웹메소드 아시는 테고 네. 그리고 기타 이제 앞서 설명드린 그런 제품들하고 같이 그 외에도 다른 제품도 많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실제 Q&A 시간 들어가 있고요. 그 전 이사님도 그 뭐야 좋은 점에서 한 분 이름 불러주시겠습니까? 네. 이현주님, 디바이스 연결 시에 프로토콜은 어떻게 사용하는지요? 예를 들어 NMS에서 SNMP를 사용하는 것처럼. 프로토콜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 프로토콜 최근에는 많이 로라라고 하는 거 많이 사용을 하죠. 네네. 근거리에서 그런 거나 아니면
최신에 나오는 MQTT 등등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실제 연결식 프로토콜 가능한 지원되는 프로토콜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거는 홈페이지 큐몰러시티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그게 이제 리스트업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이제 보내드릴 네. 수도 있고요. 임근식님, 지원 프로토콜로서 MQTT, REST를 말씀해 주셨는데 향후 업계 표준 커넥티비티 프로토콜을 어떻게 통일되어가는 분위기인지요? 저 부분에 뭐 제가 이게 정확하게 그 어떤 트렌드를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MQTT나 REST는 이미 이제 활성화가 많이 된 부분이고, 네. 그 어떤 근거리 통신망을 통해서 로라도 지금 많이 사용이 되는 것 같고요. 네. 자, 임근식님은 코카콜라는 음료 만드는 곳을 알고 있는데 네. 여기 IoT가 어떻게 적용된다는 곳인지. 예. 코카콜라는 그 밴딩 머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 머신의 데이터를 센서링을 합니다. 온도라든가 얼마 재고가 남았다든가 네네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 밴딩 머신 자체를 훔쳐가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래서 차에다 이렇게 매달고 딱 가는데 이 밴딩 머신의 위치도 파악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빠르고 시원한 그걸 이제 적게 제공하기 위한 용도로 네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설문조사 오시니까요. 설문에 오시면 저희가 더 좋은 방송 만드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서연님, 에이지라는 것은 무슨 에이지라는 것은 그 에이지가 아니라 주식회사 뜻이겠죠? 독일 회사니까. 아게라고 읽는데 네. 뭐의 약자입니다.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네네. 네. 류성민님, 데이터를 IoT까지 활용할 때 보안 측면에서 주의할 점이나 보안에 중점을 두고 싶다면 지원이 가능할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보안을 위한 이제 기능이 있습니다. 디바이스 연결할 때 이 디바이스에 대한 인증 그리고 권한 관리 정도는 이제 제공이 되고요. 네. 그 외에 그 어떤 사용자가 실제로 엔드 유저가 디바이스 말고 이제 사용자가 사용할 때는 아까 보여준 그 API 매니지먼트 영역이 있는데 거기서 다양한 어떤 디도스 공격 같은 것도 막아주고 네. 뭐 바이러스 체크도 해주고 하는 그 프로텍팅 하는 기능이 또 따로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윤성신님, 예방 정비라 하면 항공기 예방 정비 부분인 것인지 아니면 차량에 대한 예방 정비를 위한 예측인지요? 그거는 모든 설비에 대해 해당되는 거 다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이용규님께서 오늘 나오신 분들이 다 복스럽게 생기셨다고. 아, 진짜 그런 것 같네. 오늘 복날인가요? 오늘 복날 아니잖아요. 복날 아직 내일 아닌가? 복날? 초복이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그죠? 네.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정님, 개발 언어 및 DB에 대한 제약은 없는지요? 제조 계열은 모든 분석 및 디바이스 분석이 가능한지요? DB는 뭐 하둡 같은 걸 같이 연계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네. 개발 언어는 몇 가지 그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SDK로 개발할 수 있는 그 영역이 있는데 디바이스로부터 데이터를 받는 부분하고 연결하는 부분하고 특정 디바이스의 어떤 액션을 명령어를 이제 전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위한 SDK가 몇 가지 언어에 대해서 제공을 합니다. 임근식이 예측 분석 모델을 만들려면 현실적으로 텐스플로우, 카페와 같은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활용하면 될까요? 예, 저희 제품 중에 이제 아파마라고 하는 거는 그 보통 예측 모델을 사용할 수 있는 툴은 R이나 SAS, 그다음에 여러 가지 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임 같은 것도 있고 거기서 나오는 모델링된 표준화된 스펙이 있거든요. PMML이라고 하는 그 스펙이 나오게 되는데 예측 모델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실시간으로 저희 아파마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홍성우님, 사진이나 동영상 등 비정형 데이터 분석도 가능할까요? 룰에 대한 템플릿 제공도 가능하신지요? 비정형 데이터 분석은 사실 중간에 저희 제품 말고 예를 들어 얼굴이다 그러면 얼굴을 인식할 수 있는 또 다른 그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가 좀 디지털화 돼야지 저희 쪽에 와서 이제 분석이 가능한 경우고요. 네. 룰에 대한 템플릿은 저희가 이제 그 실제로 프로젝트 했던 그런 부분은 이제 참조를 할 수는 있지만 어떤 일반적인 어떤 산업에서는 이 템플릿이 제공이 됩니다. 이런 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네.
자, 소프트웨이즈가 국내 지사 만든 지 얼마 안 됐죠. 한 예, 2, 3, 이제 3년 다 3년 돼갑니다. 돼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아직 이제 막 이거를 검토하고 뭐 테스트하는 데가 많이 있겠네요. 아직 레퍼런스는 아직 뭐 국내는 이제 네. 기존 제품, 저희가 이제 지사가 3년 전에 생겼지만 그 전에도 네네. 파트너사를 통해 계속 이제 영업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주로 이제 웹 메소드 인테그레이션, 그러니까 EAI 솔루션하고 아리스, BPA 솔루션은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 네. 그 외 제품들은 지금 이제 계속 드라이브 하면서 오퍼튜니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 뭐야 이사님도 그 예전에 뭐야 원래 오라클 계시잖아. 예, 이런 맞습니다. 사모니터 이쪽 오신 건데 예. 뭐 요새 워낙 이런 쪽이 많이 크고 있으니까 예. 기존에 뭐 일반 원래 표준 어떻게 말씀드렸나 일반적 IT 하시던 분이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이런 쪽 가셨는데 가신 지 이제 2년 돼가죠, 이제. 네. 네네. 어떠세요, 이제 그런 분들도 앞으로 많아질 것 같은데 먼저 네. 그렇게 한 선배로서 분야 영역을 이런 쪽으로 가시면서 아 이런 영역 앞으로 뭐 IoT가 됐건 빅데이터가 됐건 AI가 됐건 이제 새로운 분야로 우리가 기존 IT를 하다가 그 트랜스폼을 한다고 그럴 때 예. 뭔가 하나 팁을 하나 주신다면 어떤 팁을 주시겠어요? 네. 사실 오라클에 있을 때도 이제 미들웨어라고 하는 큰 영역에서 일을 했었고 그 중에 네. 일부분이었지만 네. 지금 여기 소프트웨어 에이지도 하는 그 IT 영역에서 보면 이제 미들웨어라고 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게 기본적인 기술 스택은 다른 건 없고요. 앞으로 어떤 형태로 이 미들웨어가 활용이 될 거냐라는 측면에서 계속 이제 어떤 트렌드에 의해서 변화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화두가 지금은 이미 빅데이터, IoT 이런 것들 이미 화두가 시작이 돼서 이제 막 실제화되는 그런 과정이고요. 만약에 예측을 한다면 그전 아직 화두가 되기 전에 네. 그런 그 영역들을 어떤 그 미국의 어떤 세션이나 이런 네. 것들 같이 보시면 그쪽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새 또 유튜브가 워낙 잘 돼 있어요. 예, 맞습니다. 저도 요새 유튜브 예. 많이 예. 보거든요. 또 뭐 자막까지 구글에서 뭐 자동 예, 번역해주니까 예, 예. 뭐 굉장히 좋더라고요. 좀 예. 그런 거 볼 때. 네. 자, 우리 임근식님 그 글을 쓸 때 반응 소통을 해서 이게 뭐 아이콘 같은 거 뭐 웃는 모습 이런 거 넣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하여튼 저희 IT 쪽 개발 담당한테 말씀 한번 해드리고 할게요. 네, 이런 거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질문하신 분 중에 한 분 이름 불러주실까요? 네. 질문을 다 잘해 주셨는데요. 네네. 큰 웃음을 주셨던 게 코카콜라 사례 물어보셨던 분. 아, 코카콜라 사례? 임근식님. 네, 네. 임근식님 알겠습니다. 임근식님 저희 스태프한테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경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말씀 하실까요? 이사님? 예, 소프트웨어 에이지라고 뭐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요. 하지만 그 제품 이름을 보시면은 과거에도 이제 그 영업을 비즈니스를 해왔다는 걸 알고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외 제품, IoT 관련된 제품도 많고요. 분석이나 아니면 IT 포트폴리오나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관련된 제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제품에 대한 그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문의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러분 이번 주 좀 방송 안 되면 내일은 제가 진행 방송이 10시 반서부터 내일 10시 반, 2시, 4시 3개나 있습니다. 네, 내일 좀 굉장히 뜨겁게 달려야 될 것 같은데 3시 저희 토크아이티 사이트 가서 여러분들 관심 있는 거 있으면 등록하시면 미리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 목요일 날 또 이제 오늘 이제 IoT 인더스트리 4.0 그다음에 빅데이터, AI 관련된 책의 저자분들 3분, 또 관련된 기업의 또 전문가들 3분 해가지고 컨퍼런스 온라인 컨퍼런스 있거든요. 2시부터 3시 반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널 토크로 진행될 거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이번 주 목요일 날 2시부터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걸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